요즘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정말 화창한 봄날 같습니다. 지수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금리는 이제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려한 숫자에 가려진 이면에서 시장은 지금 전혀 다른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트의 등락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보내는 긴급 경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대한 신뢰, 재정 상태,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가격을 모두 담고 있는 지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의 상승장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며 위기가 시작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지금 그 균열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바로 채권시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균열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왜 이것이 결국 여러분의 자산과 직결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자산의 가치는 결국 금리에 맞춰 재평가됩니다. 그 중심에는 기준점이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출과 채권의 기준이 되는 이 금리가 최근 매우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예고하는 경고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 채권 보유량을 줄이고 있고 일본 역시 꾸준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미국 채 비중을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전 세계가 약속이라도 한 듯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모두가 미국 국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미국 국채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스크 덩어리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던 신뢰라는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채 금리가 왜 오르는지 이해하려면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금리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돈의 가치인 실질금리이고 다른 하나는 이 나라를 10년 뒤에도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비용인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지금 무서운 점은 실질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이 동시에 치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간 프리미엄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미국의 미래를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국 정부가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미국의 재정은 정말 안전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채권시장의 폭주를 설명해 줍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빚을 내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행보를 보십시오. 대대적인 감세를 선언하며 수입은 줄였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돈은 어떻게 채울까요? 바로 단기 국채를 마구 찍어서 메우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위태로운 구조를 지금까지 떠받쳐 올 수 있었던 카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강력한 관세 정책과 정치적 협상력이었죠.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이 카드들이 힘을 잃는 순간 미국 재정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관세는 단순히 무역 전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실상 미국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우회적인 세금 징수 수단입니다. 만약 이 관세 정책이 법적 분쟁이나 정치적 갈등으로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는 빚을 메울 마지막 수단마저 잃게 됩니다.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무엇으로 이 거대한 빚을 감당할 것인가? 이 질문에 미국 정부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시장은 국채를 내던지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은 이미 시장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국채 시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채 금리가 흔들리면 그 파동은 모든 자산으로 번져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주택담보채권, 즉 MBS 시장입니다. 여러분의 집값과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MBS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일정한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국채가 흔들리면 MBS는 당연히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둘의 관계에서 아주 기묘한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통 국채 금리가 불안해지면 리스크를 반영해서 스프레드가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채 금리가 박스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MBS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강제로 MBS 채권을 사들여 금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시장의 경고를 정책적인 힘으로 막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억지로 누른 스프링은 언젠가 더 강하게 튀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정은 폭발하기 직전에 압축된 위기일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국채라는 기반이 흔들리는데 그 위에 세워진 MBS라는 건물을 온전할 수 있을까요? 국채 시장의 불신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MBS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스프레드 축소를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격이라는 가면 뒤에 잠시 가려진 것뿐입니다. 시장은 이미 리스크에 대한 보험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의 흐름은 이미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국채 금리가 보내는 구조적 경고와 그 이면의 재정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거대한 위기의 서막입니다. 이어지는 이 편에서는 이 균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MBS 시장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실물 경제를 타격하게 될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